제 아내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47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제는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낡은 수첩, 그 안에 먼지처럼 쌓여있던 글귀. 민수 씨 보고 싶어요. 그 한 문장에 제 47년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그 잔혹하고도 숭고했던 사랑에 대한 제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 남은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되었죠. 저는 언제나처럼 이른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내, 순자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팬 주름 하나하나에 우리가 함께한 47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얼굴이었습니다. 순자는 늘 저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구수한 된장국 냄새, 밥솥에서 김이 오르는 소리, 그리고 그녀가 나직이 부르는 콧노래. 지난 47년간 단 하루도 변하지 않았던 우리 집의 아침 풍경이었죠. 그 익숙함이 제게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순자의 콧노래가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뭔가 더 경쾌하고 마치 소녀처럼 설레는 음색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 가락에 기분 좋은 기대감이 실려 있었죠. 저는 그저 아내의 기분이 좋은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순자가 밥상을 차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예뻤습니다. 마치 47년 전 갓 시집 온 새 신부 때처럼 수줍음과 설렘이 가득한 그런 밝은 미소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까지 기분이 좋아져서 오늘따라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네. 하고 말을 건넸죠. 하지만 제가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마치 웃고 있는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주 조심스럽고도 낯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한데 누구세요?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숟가락을 들던 제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47년간 여보, 당신이라 불렀던 아내가 저를 마치 처음 보는 불청객처럼 그렇게 경계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순자가 가끔 엉뚱한 장난을 치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애써 웃으며 말했죠. 순자 씨, 왜 그래? 나야 나. 당신 남편.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습니다. 그 눈에는 어떠한 장난기도 애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황과 경계심뿐. 제 아내는 진짜로 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나야. 호섭이. 당신 남편 호섭이요.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당황했지만 어떻게든 순자를 안심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호섭이라는 분을 모르는데요. 순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것은 기억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그녀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듯한 그런 공허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안방으로 달려가 장롱 위에 있던 우리 결혼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뽀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순자와 턱시도를 입은 제 모습이 담긴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죠. 순자야, 이것 좀 봐. 우리 결혼 사진이야. 우리 명동 성당에서 결혼했잖아. 기억 안 나? 하지만 순자는 사진을 보더니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진 속의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죠. 이분은 누구세요? 왜 제가 이분과 이런 사진을 찍었죠? 순자의 목소리에는 진짜 혼란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47년간 함께 웃고 울고 아이들을 키우고 서로의 주름을 만져주며 살아온 남편을 제 아내는 정말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없이 옷을 챙겨 입고 아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집안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제 손을 계속 뿌리치며 이분이 왜 저를 자꾸 따라오세요?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저희 관계를 설명해도 순자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이라뇨? 제 남편은 하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진짜 남편은 다른 사람인데 차마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마친 후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진단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즉 치매입니다. 하지만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 보입니다. 보통 치매는 최근의 기억부터 서서히 사라지는데 환자분께서는 아주 오래전의 특정 기억, 특정 인물에 대한 기억만 비정상적으로 선명하게 남아있고 오히려 현재와 가까운 기억들이 더 많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마도 환자분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주 강렬한 감정적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나 강렬해서 다른 기억들을 모두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때로는 평생 억눌러왔던 기억을 수면 위로 되살리는 잔인한 방아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47년을 함께한 아내가 나를 잊어버린 것도 모자라 다른 누군가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순자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씨는 언제 오실까? 민수 씨가 분명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민수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47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의 입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주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순자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민수 씨는 언제 오실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옛 친구 이름이거나 혹은 요즘 노인분들이 드라마와 현실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을 지켜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허공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 오늘은 비가 와서 공원에 못 가겠네요. 미안해요. 민수 씨, 그때 같이 먹었던 붕어빵이 정말 맛있었죠? 또 먹고 싶다. 마치 정말로 민수라는 사람과 바로 앞에서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잠결에 일어나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발소리를 멈췄습니다. 안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순자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엿보니 순자가 낡은 화장대 앞에 앉아 흐릿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빛바랜 은반지가 들려 있었고 순자는 그 반지를 어루만지며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잘 지내시죠?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의 눈가에는 촉촉한 눈물이 어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반지를 볼에 대었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늘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그 반지였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유품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소박한 은반지가 순자에게는 그토록 소중한 의미를 지닌 물건이었던 겁니다. 이 반지 아직도 이렇게 그대로인데 민수 씨가 처음 제 손에 끼워 주셨을 때 얼마나 설렜는지 기억하시죠? 순자의 얼굴에는 아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그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간 듯 벅찬 감동과 그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세월이 참 야속하게 흘렀어요. 제 얼굴에도 이 반지에도 흔적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네요.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늙은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새겨진 주름과 빛바랜 반지. 그 대비가 더욱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씩은 민수 씨도 저처럼 늙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전히 멋있는 모습이겠죠? 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먼 곳을 향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아마도 젊은 날의 민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가끔 민수 씨처럼 따뜻하게 대해줘요. 착한 사람인 건 아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당신만 찾는지 모르겠어요.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그녀의 남편인 호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47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을 옆에 두고 그녀는
여전히 떠나간 첫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 씨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 자는 마지막으로 반지에 입을 맞추고 조심스럽게 상자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오랜 세월 묵혀온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밤 저는 제 아내의 깊은 내면을 처음으로 들여다본 것 같은 먹먹한 기분에 쉽사리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순자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첫사랑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는 치매라는 병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의 이상한 행동을 보며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퍼즐 조각처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까마득한 신혼여행 때였습니다. 제주도 해변의 하얀 백사장에서 순자가 갑자기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던 날이 있었습니다. 왜 울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제가 놀라서 물었을 때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죠. 아니에요. 그냥 바람이 차가워서요. 하지만 그때 순자의 눈빛은 저를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수평선 너머의 어딘가 아주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에 없는 누군가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듯한 그런 슬픈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전날 밤 순자가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던 것도 생각났습니다. 호섭 씨, 저 결혼 안 할래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왜 그러냐고 다그쳐 물으니 순자는 그냥 모든 게 두려워요. 라고만 했습니다. 장모님이 밤새 달래서 겨우 결혼식을 올렸지만 식장에 들어서는 순자의 표정은 행복한 신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영원한 작별 인사를 하는 사람처럼 비장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도 이상했습니다. 순자는 내내 제 옆에 서 있으면서도 마치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자꾸만 성당 입구를 쳐다봤습니다. 신랑인 저를 보는 시간보다 입구를 쳐다보는 시간이 더 많았죠. 그때는 그저 긴장해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모든 시선이 민수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의심과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집안을 뒤지기 작했습니다. 옷장, 서랍장, 책장, 화장대 47년간 우리의 역사가 담긴 모든 곳을 미친 사람처럼 찾아 헤맸습니다. 47년을 함께 살았지만 분명 저 모르게 순자만이 간직해온 비밀의 공간이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아 먼지만 쌓여가던 침대, 그 침대 매트리스 밑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손때 묻은 낡은 갈색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죽 표지는 오랜 세월에 다해져서 만지면 갈색 먼지가 묻어나올 정도였습니다. 47년간
제가 매일 밤 잠들던 바로 그 침대 밑에 이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수첩을 펼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수첩 안에는 아내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글씨체로 민수와의 추억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행복한 연인들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민수와 공원에서 손잡고 걷던 날, 세상이 온통 꽃밭 같았다. 민수와 심야 영화를 보고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와 결혼을 약속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다. 그가 프로포즈하던 날, 우리는 영혼을 믿었다. 아, 결혼 약속까지 한 사이였구나. 배신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복한 연애사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마치 제 47년 인생을 부정당하는 듯한 참담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수첩은 그들의 결혼 준비 이야기로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 집을 알아보고 작은 결혼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첩의 어느 한 페이지에서 모든 것이 멈춰 섰습니다. 행복으로 가득했던 글씨체가 바로 다음 장에서부터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잉크가 눈물에 번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비가 온다. 그는 오지 않는다 속했는데 그는 오지 않는다. 대신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 세상이 멈추는 소리였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순자를 제대로 만나기도 전의 일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저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작은 교통사고 소식,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었는데 왜 하필 지금 이 순간 수십 년 전의 그 라디오 소리가 이토록 선명하게 떠오르는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내의 절망적인 기록과 제 기억 속 희미한 사건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만나러 오던 그 빗길에서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제가 느꼈던 배신감은 순식간에 형태를 잃고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깊은 슬픔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것은 남겨진 자의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던 한 여자의 47년간 멈춰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다아내의 모든 이상행동들이, 이유 없던 눈물들이, 공허한 눈빛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랑을 그 빗길 위에 쏟아붓고 빈 껍데기만 남았던 것입니다. 결혼 후의 기록들은 이제 잔인한 비수가 아니라 한 여자의 처절한 유서처럼 느껴졌습니다. 호섭 씨가 청혼했다. 부모님이 무척 좋아하신다. 민수는 언제 돌아올까? 아니, 그는 돌아올 수 없지. 내 마음은 아직도 그 빗속에 있는데
결혼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다. 이것은 살아있는 호섭 씨에 대한 기만이 아니라 죽은 민수에 대한 나의 비겁함이다. 내일이 결혼식이다. 나는 이제 그를 가슴에 묻고 다른 사람의 아내로 살아가야 한다.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47년. 저에게는 제 인생의 전부였던 그 시간이 순자에게는 죽은 연인을 가슴에 묻고 그를 배신했다는 죄책감과 싸우며 버텨낸 길고 긴 형벌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제 아내는 47년간 홀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첩을 덮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아내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그녀의 눈물, 공허한 눈빛, 가끔 짓던 슬픈 미소까지 그것들은 저를 향한 외면이 아니라 47년간 홀로 감내해야 했던 깊은 슬픔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창가에 앉아 허공을 보며 나누는 대화는 제게 질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연인을 잊지 못하는 한 여자가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버리는 처절한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그녀의 환상에 끼어들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지금처럼 그녀의 슬픈 독백을 등 뒤에서 듣고만 있어야 할까? 다가가 말을 거는 것조차 그녀의 47년 아픔을 헤집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이방인이 되었고 아내의 슬픔 앞에서 무력한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수첩을 발견했던 그 침대 밑에 모든 것을 그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아내의 비밀을 훔쳐본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책을 읽는 척했지만 모든 신경은 안방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어김없이 안방에서 아내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몽롱한 잠꼬대처럼 들렸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한 글자 한 글자 제 심장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 오셨어요? 오늘은 조금 늦으셨네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함께 애틋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당신이 좋아하던 따뜻한 커피를 타왔는데, 아, 맞다. 이 사람 때문에 밖에서 만나질 못하네요. 미안해요. 이 사람, 저를 지칭하는 그 말이 더 이상 저를 화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느끼는 미안함의 무게가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가끔 그 사람이 참 불쌍해요. 나 같은 사람을 진짜 사랑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제 마음은 민수 씨, 당신만 보고 있잖아요. 저는 들고 있던 책 위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사람. 그 말은 저에 대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평생을 바친 남편에 대한 아내의 깊은 죄책감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호섭 씨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헌신적인 사람인데 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47년이 지나도 저는 여전히 민수 씨 당신만을 사랑해요. 이런 나를 용서하지 마세요. 아내의 마지막 말은 거의 흐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그것은 제게 보내는 잔인한 편지이자 그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슬픈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에 대한 미안함과 민수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47년간 홀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의 고통이, 그녀의 진심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밤마다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제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분명 호섭이었지만 이제 아내에게는 민수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수천 번의 갈등이 일었습니다. 47년간 나는 순자를 이렇게나 사랑했는데 그녀는 단 한순간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민수의 추억에 갇혀 나라는 존재를 지워버린 아내를 과연 내가 용서하고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순자가 그토록 애타게 민수를 찾는 것은 그녀가 잃어버린 젊은 날의 행복을 되찾으려는 마지막 간절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그녀의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세상에 저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파에 앉아 또다시 민수를 기다리는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슬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순자야, 민수 왔어. 그 순간 순자의 얼굴이 거짓말처럼 환해졌습니다. 멍했던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오고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수 씨, 정말 당신이에요? 그 순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47년 만에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물론 민수로서 말이죠. 응, 나야. 늦어서 미안해. 순자가 제 손을 어린아이처럼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기다렸어요.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이름 호섭을 지우고 민수가 되어 주었습니다. 순자의 치매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신기하게도 민수에 대한 기억만큼은 더욱 선명하고 또렷해졌습니다. 민수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처럼요. 그때 공원에서 벚꽃 구경하던 거 생각나요? 순자가 창밖을 보며 말하면 저는 그녀의 기억을 더듬어 대답했습니다. 그럼 기억나지. 그때 정말 예뻤지. 너도 벚꽃만큼이나 예뻤어. 그 말에 순자는 소녀처럼 수줍게 웃으며 제 팔짱을 끼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할 때마다 순자는 늘 같은 벤치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수 씨, 여기가 우리가 처음 손잡았던 곳이에요. 기억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물론 기억해. 내 손이 그때도 이렇게 따뜻했지. 순자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민수 씨는 항상 제 손이 따뜻하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47년 만에 순자가 제게 보여주는 진짜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그 사랑은 민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옛날 앨범을 넘기다 우리의 결혼 사진 앞에서 물었습니다. 민수 씨, 이 사진 속 남자는 누구예요? 그건 분명 턱시도를 입은 젊은 날의 저였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아마 옛날 친구였나 보지. 그렇게 답하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민수 씨만 제 곁에 있으면 돼요. 매일 밤 순자는 제 옆에 누워 민수에 대한 추억을 조곤조곤 이야기했습니다. 민수 씨,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도서관 앞에서 제가 책을 와르르 쏟았는데 민수 씨가 주워주셨잖아요. 그랬었나? 그 책이 뭐였더라? 부끄럽게도 연애소설이었어요. 얼굴이 새빨개졌는데 민수 씨가 짓궂게 웃어주셨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제가 정말 민수가 된 것처럼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때 내가 정말 귀여웠어. 정말요? 민수 씨는 저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했잖아요. 물론이지. 지금도 그때만큼 예뻐. 시간이 갈수록 저 자신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민수 역할을 하다 보니 제 기억과 순자의 기억이 뒤섞여 제가 정말 민수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호섭이야. 나는 순자의 남편 호섭이야. 라고 되뇌어야만 했습니다. 겨울에 들어서 순자의 상태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여전히 또렷한 소녀였습니다. 민수 씨, 저 많이 늙었죠? 예전처럼 예쁘지 않아요. 제가 무슨 소리야.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예뻐. 라고 답하면 순자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가 제게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저 곧 죽을 것 같아요.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 아직 멀었어. 아니에요. 느낌이 와요. 그런데 민수 씨와 함께라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저 호섭이 아닌 민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가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저를 민수라고 부르면서요. 민수 씨, 사실 저 결혼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가 결혼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와? 호섭이라는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지만 제 마음은 계속 민수 씨에게 있었어요. 순자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47년간 그 사람을 속였어요. 사랑하는 척 했지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한 적 없어요. 진짜로는 민수 씨만 사랑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저는 민수 역할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만들었구나. 아니에요. 민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그를 놓지 못해서 그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47년간 저 하나만 보고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민수 씨만 사랑해요. 그날 밤 순자는 47년 만에 처음으로 제게, 아니, 민수에게 자신의 모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 씨, 제가 죽으면 그 남편이 제일 마음에 걸려요. 그 사람은 정말 저를 사랑했는데 저는 그 사람 인생을 전부 거짓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죽고 나면 그 사람은 얼마나 허무할까요? 평생을 헛되이 산 거잖아요. 저 때문에요. 저는 울컥 치솟는 감정을 억누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47년 만에 저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고백을 듣는 대상은 제가 아닌 민수였습니다. 봄에 들어서 순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지만 제가 옆에 있으면 여전히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 씨, 고마워요. 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곁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야. 사랑하니까. 저도 사랑해요. 아주 오래전부터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과 함께 벚꽃잎이 흩날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더니 아주 희미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섭 씨,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 만에, 아니,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진짜 이름을 부른 거였습니다. 순자야, 나를 알아보는 거야? 순자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주 오랜만에 치매의 안개가 거친 것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네, 알아요. 47년간 저 하나만 사랑해준 내 진짜 남편 미안해요. 호섭 씨 정말 미안해요. 순자의 눈에서 그리고 제 눈에서 동시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요. 당신이 민수 왔어라고 말해줬을 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르는 척 했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 기꺼이 민수가 되어주는 게 너무 행복해서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순자가 제 손을 두 손으로 힘겹게 감쌌습니다. 47년간 저를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평생 민수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호섭 씨도 사랑했어요. 다른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민수는 제 아련한 첫사랑이었지만 호섭 씨는 당신은 제 인생 전체였어요. 47년간 제 곁에서 비바람을 막아준 나의 진짜 사랑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47년의 세월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호섭씨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당신을 먼저 찾아가서 먼저 사랑할게요. 진심으로 순자는 그 말을 끝으로 제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편안하게 잠드는 사람처럼 그 얼굴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순자는 제게 평생의 비밀을 안겨주었지만 제가 그녀를 사랑했던 47년의 시간은 결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걸 저는 아내의 마지막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순자를 위해 기꺼이 민수가 되어 주었던 그 순간들, 그것이야말로 제 사랑의 가장 진실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새 수첩을 사서 아내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순자야. 당신은 평생 민수를 사랑했지만 나는 평생 당신을 사랑했소. 47년간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당신이 마지막 순간 민수와의 추억 속에서 행복했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요. 당신의 아련했던 첫사랑 민수가 되어줄 수 있어서 나 또한 영광이었소.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시오. 진짜 사랑에는 미안함이 없소. 오직 고마움만 있을 뿐이지. 47년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내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었소. 고마웠소, 정말로. 다음 생에서는 내가 꼭 당신의 첫사랑이 되고 싶구려. 민수와의 행복한 추억 속에서 이제는 편히 쉬시오. 사랑했소, 내 아내 순자.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은 순자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47년간 사랑받지 못한 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답합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제가 순자를 사랑했던 47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마지막 순간에 제 아내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으니까요. 순자가 민수를 그리워할 때 제가 민수가 되어준 것, 그것이 바로 제 생의 가장 위대한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저 주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해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어쩌면 그 말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능력이라는 것을요. 순자는 이제 하늘에서 그녀가 47년간 그리워했던 첫사랑 민수와 함께 있겠지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랑을 매일 배워갑니다. 조건 없이,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사랑하세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마음 하나하나가 또 다른 사랑을 지켜줍니다.